우선 그 국립박물관이라고 하는 명칭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광복 후에 1945년 12월에 현재 경복궁에 그 터만 남아있는, 그리고 일부 건물만 남아있는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일제하에 그 식민지 박물관의 그 전시 그리고 소장 자료를 이어받고, 소장 자료 가운데에는 당시 일본인 그 수집가들이 그 일본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그 내놓은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 자료들을 합쳐서 소장 자료로 만들고 이제 국립박물관이 개관을 하게 되는데, 그때 국립박물관 외에 또 다른 국립박물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로 인류학박물관, 지금 기억에서 거의 사라진 박물관인데, 조선 국립민족박물관이라고 해서 장소는 경복궁이 아니라 남산에 있었습니다. 그 외성대에 통감 관저가 있었어요. 그 관저가 그 외성대 안에 존재를 했는데, 그 관저가 그 1940년에 시정기념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총독과 관련된 유물들을 거기서 전시를 했던 것이죠. 일본이 그 이제 패전하면서 시정기념관 그 건물을 국립민족박물관으로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 관장이 그 일제 때 우리나라 민속문화를 크게 널리 알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송석하 씨입니다. 이 송석하 씨가 초대 그 관장을 하면서 일본이 패전되자 경복궁 안에 있었던 조선 민족미술관을 열었던 야나기 문헤요시가 가지고 있었던 도자기 일부를 송석하 씨한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국립민족박물관이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위기는 다름 아닌 한국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그 국립박물관은 부산으로 자료를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3년에 다시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로 올라와서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자리를 다른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남산 분관이라고 해서 시전기념, 다시 말씀드리면 국립민족박물관 건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국립박물관이 국립민족박물관을 통합합니다. 그래서 국립박물관이 남산 분관 시절을 맞이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시정기념관을 거기에서 한 2년 정도 머물게 되는데, 그 후에 연합참모본부가 그 시정기념관 건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국립박물관이 이사할 곳을 그 건의를 하게 되는데, 그 건의하는 과정에서 석조전 건물을 이야기하게 됐고, 그래서 석조전 건물로 이제 이전할 것을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석조전 건물에 수리를 해서 거기에서 또 국립박물관 시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 석조전에서 이사를 하면서
그동안에는 이제 시정기념관, 그리고 속조전, 이렇게 그 박물관 건물을 갖지 못했었지요. 그런데 국립박물관이 최초로 박물관 건물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1972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아시다시피 1972년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10월 유신이 단행된 해고, 그리고 당시 박정희 정부가 추구했었던 민족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일환으로서 박물관을 개관을 해야 된다는 것에 이제 의견이 이제 모아졌고요. 그래서 경복궁 안에 그 국립박물관을 위한 건물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 건물의 그 특징은 일단 공모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강봉진 씨가 설계한 것이 당선이 됐고, 그 당선작의 특징은 경복궁 안에 그 사찰 건물이 등장을 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건물의 특징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큰 사찰 가운데 화엄사라든지 법주사라든지 금산사의 그 일부 그 정각을 그 합친 조합한 건축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그 당선작을 놓고 사실은 왈가불가가 많았어요. 그 1986년으로까지 이 건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것은 가장 큰 이유는, 박물관 건물은 사실 전시가 가장 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전시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둥이 많았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물이 증가했고 기둥이 많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점 때문에, 결점 때문에 박물관을 옮기게 됐는데, 당시에 당장 신축을 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총독부 청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국립박물관이 제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다시 반환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환하고 조선총독부 청사로 박물관을 이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 사이에 그러면 그 비워두었던 그 국립박물관 건물을 어느 기관이 사용을 하게 되느냐 하면 국립민속박물관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조선총독부 청사에서 또 이전을 하게 되지요. 이전을 한 것이 당시에 그 조선 국립박물관의 사회교육관으로 쓰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국립고궁박물관입니다. 그쪽으로 다시 옮기는 거예요. 옮기게 된 배경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1995년에 조선총독부 청사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죠. 철거를 하면서 또 옮겨야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교육관으로 사용하던 그 건물로 이전을 하게 되죠. 그 사회교육관 건물은 사실은 그 건물 공간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2006년까지 있다가 현재 용산으로 새롭게 그 건물을 지어서 이전 개관을 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국립박물관이 제 건물을 가지게 된 것은 두 번째가 되는 것이죠. 한국의 서울 중심에
박물관 개관과 운영, 그것이 물론 일제 때는 그 식민지 박물관과 미술관으로서 식민지 통치에 그 이용을 당한 측면이 있었지만 광복 이후에 이를 새롭게 개편하고 그동안에 이루어졌었던 그 조사, 그리고 연구, 그리고 발굴 성과, 그리고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박물관의 기능, 그리고 미션이 크게 달라져서 이것을 토대로 2004년 10월에 서울에서 그 아이컴 서울총회를 개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시아에서는 최초였습니다. 그 당시 그 제가 조직위원회 그 학술팀장의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그 서울총회가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 정치, 문화 쪽에서 노력한 성과의 결과라고, 결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광복 이후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역사를 설명한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관장 최석영이었습니다.